제19회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에서 조한승 구단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3전 2선승제로 진행된 결승 대결은 지난 9일 밤 제1국으로 시작됐습니다. 박영훈 구단과 조한승 구단이 별 중에 별 최강 입신의 자리를 두고 첫 대결을 펼쳤는데요.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은 15승 11패로 박영훈 구단이 앞서 있지만 최근 두 판을 조한승 구단이 승리한 바 있습니다. 맥심 커피배에선 박영훈 구단이 두 차례 우승 경험이 있는 반면 조한승 구단은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했는데요. 모처럼 성사된 30대 기사들의 우승 다툼에 바둑 팬들의 관심은 더욱 집중됐습니다. 1시간 40분간 진행된 대결의 결과는 네, 흑불교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최근 조한승 구단에게 2연패를 당하고 있던 박영훈 구단. 결승 3번기 제1국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연패 탈출에 성공을 했고요. 자, 3번기 먼저 웃었습니다. 네, 2국에서는 좀 더 그래도 준비를 해서 잘 버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격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오늘 바둑은 사실 처음에 너무 잘 풀려서 기분 좋게 승리한 것 같은데 2국에서는 2국에서도 초반 더 잘 연구해야겠습니다. 네. 17일 결승 2국에서 다시 만난 두 선수. 1승만 더 거둔다면 세 번째 맥심 커피배를 차지하게 될 박영훈 구단은 초반 진행이 다소 불안해 보이기도 했는데요. 팽팽한 형세가 이어진 끝에 결국 끝내기 단계에서 승자가 결정됐습니다. 조한승 구단이 165수 만에 흑불계승을 거둬 제19회 맥심 커피배 우승컵의 주인은 최종국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지난 23일 마침내 제19회 맥심 커피배 결승 최종국이 열렸습니다. 2014년 국수전 우승 이후 정상 재등극을 노리는 조한승 구단과 7년 만에 맥심배 탈환과 통산 20번째 우승을 동시에 겨냥한 박영훈 구단의 대결. 박영훈의 실리와 조한승의 두터움 중 우승을 차지할 쪽은 누구일지 흥미진진한 한판이었는데요. 박영훈 구단의 지금 약간 위기인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흙이 다 잡힌다면 이대국은 박영훈 구단이 승산이 없습니다. 이 그림은 잘 됐어요. 마지막 박영훈 구단이요. 네. 둘, 셋. 미세한 승부죠. 네. 지금은 크게 노려볼 것도 많지 않아요. 조한승 구단의 승리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100반집승을 거두었습니다. 자, 조한승 구단 2014년 국수전 우승 이후로 맥심 커피배 우승을 차지하면서 4년 만에 타이틀을 받게 됐습니다. 박영훈 구단 아쉽네요. 네, 박영훈 구단 최선을 다했고요. 네. 예, 막판에 추격전에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조한승 구단이 박영훈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조한승 구단이 19번째 최강의 입신으로 등극했습니다. 이번엔 좀 운이 좋았던 것 같고요. 다음에는 그래도 운보다는 실력으로 또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제19회 맥심 커피배는 반집의 차이로 조한승 구단의 품에 안겼습니다. 별 중에 별 최강 입신을 가리는 대결로 19번째 챔피언을 배출한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은 올해 대회에서 공개 복귀와 허심탄회한 인터뷰로 대국 중계의 세 장을 열기도 했는데요. 제19회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은 다음 달 16일 시상식과 폐막식으로 올해 대장정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전통의 국내 종합기전 제23기 GS 칼텍스배 프로기전 4강 대진이 완성됐습니다. 지난 19일 제23기 GS 칼텍스배 프로기전 8강 세 번째 경기가 열렸습니다.
이세돌 구단과 김명훈 6단이 4강행 티켓을 두고 마주 앉았는데요. 상대 전적에서는 3승 2패로 이세돌 구단이 앞서 있지만 올해 열린 두 번의 맞대결은 두 번 모두 김명훈 6단이 승리해 이번 대결의 결과 역시 쉽게 장담할 순 없었습니다. 대국은 중반 들어 이세돌 구단의 착각과 함께 크게 출렁였는데요. 거기 입장에서는요. 오히려 벽을 좀 두텁게 만들어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끊는 수가 성립이 안 되면 큰 악수입니다. 근데 이제 김명훈 구단이 이렇게 가는 것은 뭐 이렇게 두겠다는 뜻 같아요. 그리고 이어갑니다. 네. 끊으면 축이에요. 여길 그러네요. 이어야 돼요. 여길 잇고 탈출했거든요. 네. 지금 이런 수익을 하고 있는 것 자, 같습니다. 방금 표정에서도 좀 착오가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7, 8, 9. 근데 이세돌 다른 곳으로 구단이 가는데요. 여기 못 나가면요. 예. 여기가 너무 많은 선수잖아요. 악수를 둔 거 아닌가요? 너무 악수예요. 이세돌 구단의 분명한 실수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들어가요? 그렇네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김명훈 되면 선수도 놀라죠? 집으로 여기가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랬네요. 역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김명훈 선수도 놓쳤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이세돌 구단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고요. 부분 빠르게 이야기를 나눠가는데요. 계산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딘지 정확하게 좀 유추해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세돌 구단과 함께 바둑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윤준상 구단과 안국현 8단의 대결 어떻게 예상하세요? 글쎄요. 그건 뭐 좀 어려운 거겠지만. 네. 혹시 또 기다리는 상대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윤준상 선수랑 근래 이제 좀 둔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윤준상 선수를 한번 또 두고 싶은 마음이고요. 네. 하지만 뭐 안국현 선수가 오더라도 너무 좋은 선수고 또 전기 우승자 좀 있기 때문에 네. 또 여기서 둔다면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선수가 두면은 나는 조금 더 흥분이 된다. 나는 조금 더 재밌다. 이렇게 느끼는 선수는 누군가요? 글쎄요. 저기서 뭐 좀 일단은 윤준상 선수가 사실 좀 약간 힘바둑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그런 뭔가 전투적인 그런 바둑을 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떤 상대를 만나더라도 준결승에서 멋진 모습 보여주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이세돌 구단의 4강 상대를 가리는 8강 마지막 경기가 열렸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안국현 8단과 대마 사냥꾼 윤준상 구단의 대결이었는데요.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은 1승으로 윤준상 구단이 앞선 상황에서 지난 1년간 GS 킹으로 불렸던 안국현 8단. 2연패를 향한 7부 능선. 8강전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분전했지만 안국현 8단이 원래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워낙 술리깨가 강하고 또 잔수에 강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약한 곳을 날카롭게 잘 찔러가는 스타일인데 오늘 바둑은 왠지 안국현 8단답지 않은 그런 날카로움이 지금 잘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윤준상 선수 승리를 거두면서 마지막 4강 티켓 확보를 합니다. 네, 뭐 제가 뭐 준비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냥 똑같이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좀 재밌게 둘 수 있는 구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23기 GS 칼텍스배 프로기전은 이세돌 대 윤준상, 김지석 대 신진서의 준결승으로 이어집니다. 일본의 대표 기전 중 하나인 용성전이 중국에 이어 드디어 한국까지 상륙했습니다. 지난달 22일 한국 바둑사 최초로 외국 후원사가 개최하는 한국기전
제1기 용성전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후원사인 일본 장기바둑 채널의 오카모토 고세이 대표는 한국의 수준 높은 대국을 일본 바둑 팬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대회 개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용성전은 일본에서 27기까지 치러져 왔고 중국에선 9기 대회까지 열렸습니다. 여기에 한국 용성전이 개최되면 용성전 우승자들 중 최강자를 가리는 한중일 통합 챔피언전이 열릴 예정인데요. 지난달 6일 막이 오른 한국 용성전 예선에는 총 204명의 프로기사들이 출사표를 던졌고 그중 27명이 본선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랭킹 시드로 박정환, 신진서 선수, 국가대표 시드로 김지석, 강동윤 선수, 후원사 시드로 이세돌 선수가 합류했고 지난달 16일 더블 일리미네이션 방식으로 32강 본선 대결을 펼쳐 16강 주인공들을 가려냈습니다. 제1기 한국 용성전의 우승컵을 노리는 16강 진출자들의 면면은 그 위용이 대단한데요. 상위 랭커와 다크호스들이 고루 포진해 흥미로운 대결이 예상됩니다. 제1기 용성전은 바둑TV의 중계를 번역 더빙해 일본 장기바둑 채널로 송출돼 수준 높은 대국과 중계 해설까지 일본 바둑 팬들에게 전해질 예정인데요. 제1기 용성전 16강전은 오는 5월 2일부터 매주 수요일 밤 11시 바둑TV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제5회 글로비스배 세계바둑 U20에서 신민준 7단이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일본 도쿄에 위치한 글로비스 경영대학원 특별대국실에서 제5회 글로비스배 세계바둑 U20 대회가 열렸습니다. 일본 기원이 주최하고 주식회사 글로비스가 후원하는 이 대회는 만 20세 이하 프로기사들이 출전하는 국제대회인데요. 한국 선수로는 지난해 챔피언 신진섭 8단과 국내 선발전을 통과한 이동훈 9단, 국가대표 상비군 대표 신민준 7단이 출전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더블 일리미네이션 방식을 통해 전원 8강에 오른 데 이어 4강 진출에도 성공했습니다. 신진섭 8단과 신민준 7단, 이동훈 9단과 중국의 쉬자양 6단이 각각 4강 대결을 펼친 결과 신민준 7단과 쉬자양 6단이 결승에 진출했고 22일에 열린 결승에서 쉬자양 6단이 승리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대회 2연패를 노렸던 신진섭 8단은 3, 4위전에서 이동훈 9단에게 승리해 3위에 올랐습니다. 제2회 국회 기후회장배 바둑대회가 지난 18일 여의도 국회 한옥사랑제에서 열렸습니다. 사실 이 바둑진흥법이 통과되었죠. 이 바둑진흥법 통과를 기념하고 또 7월 달에 7월 초입니다. 7월 초에 개최 예정인 제1회 한중일 바둑대회 준비를 겸한 2018년 제2회 국회 기후회장배 바둑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기후회는 자유한국당의 원유철 의원을 회장으로 약 30여 명의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모임인데요. 이날 대회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전했고 기후회 회원 20여 명이 출전해 수담을 나눴습니다. 대회 현장에서는 이창호 9단과 홍민표 9단, 최동은 초단과 정현우 초단이 지도기를 펼쳐 바둑을 사랑하는 국회의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는데요. 3회전 스위스 리그로 치러진 이번 대회 결과 국회 기후회의 터줏대감격인 4선의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이 같은 당 초선 김영권 의원을 꺾고 우승컵을 차지했습니다. 한국 바둑 파이팅! 네.
MDM 한국여자 바둑리그가 통합 11라운드와 12라운드를 마쳤습니다. 지난 18일 한국기원에서 열린 통합 11라운드에선 두 선수가 한국여자 바둑리그에서의 데뷔 첫 승을 거뒀습니다. 부안 곰소소금의 2주 전 허서형과 경기 호반건설의 중국 용병 판양이 그 주인공이었는데요. 허서연의 승점은 부안 곰소소금의 팀 승리로 이어져 기쁨을 더했지만 경기 호반건설은 여수거북선의 패에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1위의 독주와 중하위권의 혼전으로 마무리된 11라운드에 이어 19일 12라운드가 시작됐는데요. 1경기에선 인제 하늘내린과 서울 부광약품이 만났습니다. 5연승의 서울 부광약품은 리그 22연승의 김채영을 중심으로 1위 등극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기 맞대결에서 패배의 아픔을 경험한 인제 하늘내리는 지난 홈경기 완승의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부안 곰소수금의 일격을 당해 전열 재정비가 시급해 보였는데요. 첫 승점은 속기판 2국 인제 하늘내린의 김미리와 서울 부광약품 권주리의 대결에서 나왔습니다. 전날 통합 라운드에서 허서양과 판양이 시즌 첫 승을 따낸 와중에 아직도 올 시즌 첫 승 신고를 하지 못한 권주리. 이번에야말로 그 희망을 실현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았는데요. 갑자기 여기서 백이 너무 잘 막았기 때문에 바둑은 이제부터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흙 잡고 두고 있어도 눈앞이 깜깜해서 어디를 둬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30초. 네, 권주리 선수가 확실히 바둑을 두는 내용이 좀 유리했을 때 마음이 좀 편해야 되는데 유리한 상황인데 마음이 조급한 것 같아요. 천천히 상대를 조금 압박을 하면서 두더라도 충분히 할 만한 형세인데 지금은 유리한 상황에서도 뭔가 좀 갈팡질팡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보완이 되지 않는 이상에는 일단 이번 경기에서도 승리는 조금 힘들고요. 미국의 승자는 인제 하늘내린의 김미리 선수입니다. 권주리 선수와의 상대 전적 2대0으로 조금 벌리게 됐고요. 지금까지의 개인 성적은 7승 4패가 됐습니다. 이어진 장고판 1국에선 박지은과 김채영의 주장전이 벌어졌습니다. 상대 전적은 7승 3패로 박지은 주장이 압도하고 있지만 리그 22연승의 김채영 주장이 대세 상승기를 타고 있는 요즘. 장고대국의 승자는 서울 부광약품의 김채영 선수입니다. 김채영 선수 오늘도 이겼어요. 올 시즌에만 정규리그 10연승, 지난해와 더한다면 지금 23연승 중인 건가요? 네, 23연승이 이게 뭐죠? 김채영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 12라운드 1경기는 양팀 사이좋게 1승씩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속기 3국에 맡겨진 양팀의 승부는 초반부터 가오싱 선수의 난조로 시작됐습니다. 장혜령 선수의 손쉬운 승리가 예상되던 상황에서 정확하게 수순을 밟았어도 미세하나마 백이 이쪽에서 끝내기를 그래도 좀 했기 때문에 그래도 백이 약간 남는 듯한 느낌이긴 한데 이거는 팩감이요. 네, 흙의 팩감이 부족합니다. 장혜령 선수가 좋았던 바둑을 역전을 당한 후에는 그 다음에는 사실 중앙 쪽에서 이득을 보면서 굉장히 잘 따라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찝은 수 그냥 잊고 나서 이곳을 선택을 했다면은 마지막 하나 그거는 나중에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섯 여섯 확실한 건 굉장히 미세하다는 거겠죠. 네, 미세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의
이번엔 인제 하늘내린의 가오슝 선수입니다.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용병으로서의 활약 멋진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 시즌 4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2라운드 1경기 인제 하늘내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번 경기로 현재 7위에서 6위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서울 부광약품은 김채영의 연승이 이어진 데에 만족해야 했고 인제 하늘내리는 포스트 시즌을 향해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지명과 용병의 승리로 포스트 시즌 진출에 한 발 더 다가섭니다. 12라운드 첫 번째 경기 인제 하늘내린이 서울 부광약품에 2대1로 이겼습니다. 제2경기는 충남 SG골프와 서귀포 70리의 대결. 충남 SG골프에선 상대팀의 눈물을 쏙 빼는 최루탄 쌍포, 최정과 루이나이웨이가 출격한 이날. 서귀포 70리는 3명의 주전을 출전시켰고 주장전과 이지명 맞대결이 성사되면서 결과는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오더가 완성됐습니다. 가장 먼저 끝난 속기 2국은 송혜령과 조승아의 이지명 맞대결이었는데요. 지난해 여자 바둑리그에서 한 차례 만난 바 있는 두 선수. 당시에는 조승아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 송혜령은 3승, 조승아는 4승을 거둔 가운데 열린 이 대결의 승자는 나로 말할까? 이곳 토끼대고 역전을 성공한 서귀포 수신리의 조승아 선수의 승리입니다. 상대의 전적 2대0으로 앞서나갔고요. 올 시즌 성적도 5승 6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장고대국은 올 시즌 여자 바둑리그 선수 중 최연장자와 최연소자의 만남이었습니다. 무려 40년의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 반상 앞에 마주 앉은 루이나이웨이와 김경은. 루이나이웨이 특유의 강수로 치열한 몸싸움이 전개된 끝에 결국 주장전에서 승패가 결정되게 됐습니다. 랭킹으로는 단연 최정 주장이 앞서지만 상대 전적에선 오정아 주장이 5승 4패로 앞서 있는 상황. 오정아는 초반 흉내 바둑으로 반상의 긴장감을 조성했고 이거는 백이 못 살죠. 이 두 점이 잡히더라도 여기서 두 집이 안 납니다. 이런 식으로 집을 내는 것은 흙이 그냥 받아주면 돼요. 중앙은 살아가게 됐지만 우하기는 흙의 수중에 들어가게 됐고요. 불타오르네. 네, 이 승부파대의 승자는 충남 SG골프의 최정 선수가 됐습니다. 팀의 순위가 뒤바뀔 수도 있는 중요한 경기에서 이 주장전 승리를 가져가게 됐는데요. 올 시즌 9승 2패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충남 SG골프팀 12라운드 2경기 승리로 가져갑니다. 전반기 완봉패의 굴욕을 되갚는 한판이었습니다. 12라운드 두 번째 경기, 충남 SG골프가 서귀포 70리에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제3경기에선 여수거북선과 부안곰소소금이 만났습니다. 순위표 최상단의 팀과 최하단의 팀이 만난 이 경기. 양팀 세 주전이 나란히 출전한 가운데 오더에서부터 확연한 중량 차이가 느껴집니다. 시즌 단 1승씩을 거두는 데 그친 부안곰소소금의 2-3지명에 비해 여수거북선의 이지명 이슬아는 자기 팀 주장 김다영과 나란히 시즌 8승을 달리고 있는 상황. 상대 오유진 주장보다도 1승을 더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날의 빅매치로 꼽힌 속기 2국의 결과는 네, 오유진 선수 확실히 성적이 좋습니다. 8승 2패 이슬아 선수를 꺾으면서 8승 3패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슬아 선수 역시 1패를 안으면서 8승 3패의 기록이 됐는데요. 부안곰소소금의 이제는 맏언니라고 할 수 있는 오유진 선수. 오늘도 든든하게 1승을 챙겨줍니다. 스코어는 1대0이 됐습니다. 선취점을 얻는 데는 성공했지만 후속타로 연결짓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김다영과 허서연의 장고대국은 216수 만에 김다영의 100불계승으로 마무리됐고 이민진 대 김민정의 3진영 맞대결이 성사된 제3국에선 관록과 여유의 이민진 선수가 200수 만에 100불계승을 거뒀습니다. 부안곰소소금은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고 대국장에는 또 한 번 거북선의 승전보가 울려 퍼졌습니다. 후반기 가장 먼저 두 자리 승수를 기록한 여수거북선. 이대로 1위 그치기에 들어가나요? 12라운드 제3경기. 여수거북선이 부안곰소소금을 2대1로 이기고 1위를 지킵니다. 제4경기는 서울 바둑의 품격과 포항 포스코 캠텍의 대결. 12라운드 마지막 경기는 포항 투어로 열렸습니다. 뛰어난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포항의 명소, 포항 청송대 영빈관에서 열린 포항 투어는 4경기 일정으로는 조금 이른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열렸는데요. 세 판 동시에 진행된 이 대결은 1지명부터 3지명까지 동일지명 맞대국이 성사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금껏 열린 두 번의 지역 투어 모두 홈팀이 완승을 거둬온 가운데 포항 포스코 캠텍 역시 그 신화를 이어갈지 관심을 모았는데요. 홈팀 완승의 신화는 세 번째 지역 투어에서 깨지고 말았습니다. 서울 바둑의 품격 주장 박지연이 포항 포스코 캠텍 주장 박태희에게 승리를 거뒀고 장고 대결에서 서울 바둑의 품격 이영주가 홈팀 3주전 강다정에게 승리하며 서울 바둑의 품격이 승리를 확정지었는데요. 이지명 맞대결에서 조혜연이 강지수에게 승리하긴 했지만 포항 포스코 캠텍은 홈 경기에서 고개를 숙이고 말았고 서울 바둑의 품격은 통합 라운드에 이어 또 한 번 승수를 쌓았습니다. 올 시즌 원정팀 최초로 지역 투어 승리를 거뒀습니다. 12라운드 마지막 경기 서울 바둑의 품격이 포항 포스코 캠텍을 2대1로 꺾었습니다. 총 18라운드 중 3분의 2의 일정을 소화하며 명실상부한 후반기에 접어듭니다. 이제는 포스트 시즌 진출을 향한 중위권 대혼전이 시작될 텐데요. 캐릭터와 스토리가 살아있는 2018 MDM 한국여자 바둑리그. 이번 주에도 바둑TV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